세상엔 참 다양한 말들이 있고 저는 말을 떼고 나서는 그것을 훈련해왔습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저에겐 여러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들이 많았고 말을 다루는 자세와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사람들과 논해보는 것을 매일 해왔어요. 물론 거친 한국어만요. 웃긴 것은 이 과정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보다는 어학적으로 분해하는 것에 가까웠던 듯 싶어요. 어제는 60년을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시며 살아오신 어른 두 분과 8시간 동안 허울 없이 대화했습니다. 아무래도 언어권이 다르다 보면 생각도 마음도 달리 표현되지만 마음이 통할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게 되더군요. 말의 결을 달리하면 어떠한 반응이 돌아올지 헤아리고 그걸 담을 어투를 고민하고 어떤 손짓과 표정을 곁들여야 할지 생각하는 것을 애썼습니다. 한편 저는 말을 하던 도중에도 듣는 이가 가장 알기 쉬운 형태의 언어는 어떻게 발화되는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저는 비구조화되어 보이는 암호, 진리를 담은 역설, 함축의 세계를 연구하는 것에 오랫동안 재미를 느껴왔습니다. 아마도 신텍스 에러를 만들기 전에 저는 어려운 말들과 싸우지 않았으며 또 쉬운 말들을 두려워해왔던 듯 싶습니다. 또 오류를 미워해왔답니다. 그 앨범은 저와 언어가 그리고 남들이 혹은 님들이 빚어온 오랜 싸움의 산출물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저작과 후기 저작의 결은 몹시 다릅니다. 단순한 이론적 수정이나 방법론의 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기에 그는 논리 철학 연구를 통해 언어는 세계의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는 논리적 형식의 기호 체계라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닥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아마도 남들처럼 남을 좋아한다거나 남을 미워했겠지요. 특히 그의 직업이 교단에 서는 일이라서 그는 학생들을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등 관객들 앞에서 말 하나 뱉는 데에도 눈치를 많이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말을 좋아하기도 미워하기도 하면서 언어를 통해 세계와 타자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어떤 방대한 가설은 끝내 누군가에겐 실패한 이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는 위로를 받으면서 계속 살아갔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사랑도 말도 끝내 포기하지는 못했습니다. 뭔가를 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은 미루어 짐작해봅니다. 자랑자랑고 그리고 그는 수미와 그 가이드에게 있지 않고 삶의 방식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정으로서 마치 표시하는 투명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소개와 가서 언어를 항상 쓰지 않는 뜻을 말을 주고받아야 하지요. 불완전한 동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골라 말하거나 타인이 좋아하는 어투를 불어 써가며 말하는 것이 결국 언어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언어는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공동 목표로 두고 협조해야 하는 놀이일까요? 그렇게 대화를 수행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윤리적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삶을 무척 존경하면서도 그가 불쌍해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불쌍해할 이유가 없단 걸, 내 삶이 불쌍할 이유가 없다는 데에서 찾았으냐. 언어를 뜯어보는 것에 완성된 답이 있었다면 쉽게 질렸을 거예요. 저는 한국어도 외국어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언어 구사의 하나여 참. 이마 증상을 많이 겪습니다. 이중 언어자도 아니고 모국어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매우 즐겁습니다. 저는 그 태생적인 불완전함이 언어 게임을 즐기는 데에 최적화된 조건일까요? 저의 말도 당신의 말도 모두